구청 직원이 친절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미소를 잃지 않고 정중하게 대답하고 있다. 내가 구청 직원의 입장이라면 나도 모르게 인상부터 썼을 일이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내가 검은 틈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도 네, 그렇군요. 어려운 일에 처하셨네요. 라며 친절을 잃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그런 일이라면 안타깝게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곳으로 간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라며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동료는 구청 직원과 몇 마디 더 이야기하려고 그녀가 마시고 있는 음료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도 그것만 먹습니다. 나는 동료를 뒤로하고 구청 직원이 알려준 곳으로 갔다. 그곳은 플라스틱, 종이, 비닐, 나무조각, 깡통, 유리병, 낡은 책상 등이 나름의 질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작은 스티로폼 박스에 엉덩이를 붙이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자가 나에게 말했다. 그냥 아무데나 둬요. 정리는 내가 나중에 하게. 남자는 내가 이곳에 무언가를 버릴 줄 알았던 모양이다.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데도 그는 버릇처럼 말했다. 나는 남자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내가 다가가자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다. 나는 남자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서둘러 말했다. 뭘 버리러 온 건 아니고요. 이야기를 전달해 주러 왔습니다. 아까 구청 직원이 이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내 말을 제대로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짚는 데 더 집중했다. 그는 담배를 주워들고 나를 향해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뭘 전달한다고? 남자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분리수거장을 관리하던 허름한 남자에서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바뀌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잘 어울리는 편이어서 나는 약간 흥분이 되었다. 어린 시절 읽었던 만화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 만화에는 숨겨진 실력자가 있다. 숨겨진 실력자는 평소에는 조용한 곳에서 일하다가 주인공이 어떤 특정 조건을 제시하면 정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나를 찾아온 사람은 몇십 년 만이군. 놀라운데? 그런데 너는 아직 애송이군. 이라며 주인공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 이것저것 알려주다가 나중에는 위기에 빠진 주인공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이것도 나쁘지 않군. 이라며 최후를 맞는 멋진 역할이었다. 역시 내가 검은 틈을 발견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검은 틈을 찾아낸 것이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멋졌다. 그가 깔고 앉은 스티로폼 박스는 잘 깎아놓은 대리석처럼 보였으며 그가 걸치고 있는 회색 야상은 이름 모를 짐승의 가죽 같았다. 나는 날카롭게 나의 모든 부분을 살피고 있는 남자의 눈을 보며 왠지 모르게 긴장이 돼서 목을 다 가다듬고 검은 틈에 대해 말했다. 그건 지옥으로 가는 문 같기도 하고 태양의 열기로 뚫어놓은 표식 같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저의 정신 속에만 존재하는 모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이 저의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조금 자책하기도 했다. 자신감이 과했기 때문이다. 뭘 하자는 거지? 지금은 겸손해야 될 때 아닌가? 앞에 있는 사람은 나의 성품을 시험하고 있을 텐데 쓸데없는 열정에 사로잡혀 이를 그르치는 애송이로 봤을지 모른다. 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약간은 주눅이 든 채로 말했다. 사실 저도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눈으로 보기 위험해 보여서 여기저기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혼자 알고 있자니 겁이 나기도 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이 말을 끝으로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살폈는데 그는 담배를 피우는 데만 열중했다. 남자는 나의 어딘가를 보고 있으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다. 혹시 내가 너무 자신감 없게 말했나? 이러면 탈락일지도 몰라.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렇게 어설프게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다. 내가 불안해하는 사이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보내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영화라고 해봐야 가끔 TV에서 틀어주는 거 보고 그래요. 처음부터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냥 아는 얼굴이 나오면 밥 먹을 때 보거나 그래요. 그것 말고는 영화를 따로 본 적은 없어요. 남자의 말이 끝난 순간 갑자기 그가 앉은 대리석 의자가 다시 스티로폼으로 보이고 그가 입은 이름 모를 짐승의 가죽이 허름한 야상으로 보였다. 아, 속았구나. 이 사람 실력자가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내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건가? 그럼 어떻게 하지? 나는 분명 검은 틈을 발견했고 그걸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대로 아무 성과 없이 이곳을 나간다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약간 초조해졌다. 그러니 지금 숨겨진 실력자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나는 실력자의 어려운 시험에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건 전부 사실입니다. 혹시 관심을 받고 싶다거나 장난을 치고 싶어서 꾸며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걸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도 사실이고요. 남자는 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없이 담배를 빨아들이고 있다. 날카롭게 나의 전신을 훑어보는 늑대를 닮은 눈. 주름이 빽빽하지만 전사의 손처럼 튼튼한 그의 손이 담배를 꾹 붙들고 있었다. 그래, 이 사람 나를 복잡하게 시험하고 있구나. 이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자. 침착해야 돼. 잘못하면 영영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 그때 뒤에서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다 버리면 돼요. 동료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남자는 깜짝 놀라며 담배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남자는 곧바로 날카롭고 강력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면 몰라? 저기 있잖아. 저기. 남자는 플라스틱이 가득한 곳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고 동료는 자신의 손에 들린 빈 음료통을 그곳에 버렸다. 그리고 동료는 중얼거렸다. 처음 와보니까 그렇지. 나는 동료의 반응을 보며 동료는 남자의 정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료가 눈치가 없는 것인지 남자가 자신의 실력을 잘 감추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남자는 다시 담배를 물고 얼마 있다가 연기를 후후 하고 뱉으며 동료를 향해 말했다. 그쪽한테 화를 낸 건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그래요. 동료는 대충 남자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식으로 손을 들어 화답했다. 그러나 나는 남자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저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신의 인생에서 반복되는 무언가를 저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다. 사람이란 보통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무언가에 휘둘려 인생을 살아간다. 반복되는 무언가 때문에 화를 내고 반복되는 무언가 때문에 불안해하고 반복되는 무언가 때문에 욕심을 낸다. 그리고 스스로 무엇을 반복하는지도 모르고 불쑥 튀어나오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의 사실로 생각해서 외부의 상황에 붙여버린다. 저걸 보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 저것만 없으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이걸로는 부족해. 더 필요해.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저 남자는 그렇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반복되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진짜 실력자야. 내가 충격을 받은 사이 동료가 나에게 무언가를 내밀며 말했다. 아까 그 직원이 줬습니다. 난 동료가 준 음료를 받아들고 한 번에 들이키며 남자를 살폈다. 이미 남자가 숨겨진 실력자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일방적으로 내 자격을 증명하다가는 애송이는 그냥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너한테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군. 이라며 실력자의 호통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타깝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실력자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 나는 결국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실력자 근처까지 다가가서 이야기했다. 제가 지금은 아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는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무언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말입니다. 실력자는 말을 한참이나 보다가 대답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잘 이겨내십시오. 나는 그의 응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다.